지난 영상에서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피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는 마음의 과열이 몸의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마음이 아니라 숨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이 더 무겁지? 자는데도 아침에 피로가 안 풀려요. 그 이유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우리가 하루 2만 번 이상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이때 혈류의 흐름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죠. 몸의 피로는 노화나 근육 부족보다 호흡의 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피로 물질이 몸속에 남게 됩니다. 결국 피로의 근본 원인은 움직임보다 숨에 있습니다. 이 얕은 숨은 몸의 회복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숨이 짧아질수록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은 딱딱해집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의 온도도 떨어지고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게 바로 혈압 상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이 어떻게 혈류를 되살리고 피로를 회복시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흡으로 혈류와 피로를 회복시키는 방법. 이건 단순히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피로의 이유와 숨 하나로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루틴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피로는 노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시작은 바로 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혈류는 산소와 영양을 옮기는 몸속의 강줄기입니다. 이 강이 잠시라도 흐름을 멈추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근육과 신경이에요. 혈류가 정체되면 피 속의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경직되고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이때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세질수록 혈압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하며 넘겨버리죠. 하지만 이 미세한 피로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 혈관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혈류는 좁은 길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심장은 이 좁은 길을 뚫기 위해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냅니다. 그게 바로 혈압 상승의 첫 단계입니다. 혈류의 저항이 높아지면 심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혈관은 탄성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피로가 오래가거나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혈류가 멈추고 있다는 몸의 미세한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신호로요. 눈밑이 어둡다든지 손끝이 차다든지 잠에서 깰 때 심장이 쿵쿵 뛰는 것, 이 모든 게 몸의 말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결국 더 큰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어지럼증, 두통, 갑작스런 피로와 긴장,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혈류의 막힘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몸 안에서 피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펌프, 즉 숨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가슴 안의 압력은 낮아지고 복부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이 미세한 압력 차이가 정맥 속의 피를 심장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내쉴 때는 반대로 가슴의 압력이 높아지고 복부의 압력은 낮아지며 혈액이 다시 말초로 순환합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우리 몸이 숨펌프 작용입니다. 즉, 숨 하나하나가 심장을 도와 피를 밀어주는 보조 펌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불안정하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호흡이 안정되면 심장은 그만큼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호흡성 순환 보조 효과라 합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이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어줍니다. 가슴이 아닌 배로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며 복부 장기들을 눌러 정맥의 피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5분간 시행할 때 심박수는 평균 6에서 8회로 줄고 심박 변이도는 약 20% 상승합니다. 이건 몸의 회복력이 즉시 개선된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선 복식 호흡이 혈압을 평균 7mmHg 낮춘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60대 여성 어 씨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피로감과 손끝 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3번 3분씩 복식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3주 후 손끝 온도가 1.5도 상승했고 혈압은 평균 9mmHg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호흡이 바뀌니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느긋해졌어요. 이처럼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혈류는 따뜻하게 열리고 심장은 쉬어가며 몸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답답함이나 무기력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조금만 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저 숨을 내쉬세요. 당신의 한숨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손끝이 찰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손끝의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이 바뀌면 혈류가 바뀝니다. 호흡 하나로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흡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기술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이 펌프가 멈추면 혈류는 느려지고 피로는 쌓입니다. 하지만 이 펌프가 다시 움직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호흡이 혈류를 움직이는 숨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걸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숨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얕아지고 짧아집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르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흐트러질 때 몸속 혈류가 식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혈액을 심장과 뇌 중심으로 모읍니다. 즉, 팔과 다리의 혈류는 줄어들고 근육은 긴장 상태로 바뀌죠.
이걸 스트레스 혈류 재분배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몸을 지키지만 지속되면 말초순환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성은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지만 혈류는 오히려 느려집니다.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면 혈류의 온도는 식고 몸의 에너지는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몸이 무겁다,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바로 이 현상 때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얕은 호흡은 혈중 산소 농도를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결국 혈관 확장 신호인 산화질소의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죠. 그 결과 혈압은 오르고 혈류는 정체됩니다. 마치 길이 좁아진 도로에 차들이 몰리는 것처럼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뇌는 산소 부족을 느껴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깨나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숨이 막히면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회의나 갈등 상황에서 숨을 참듯 말문이 막힐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이때 이미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손끝과 발끝은 금세 식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중심부로만 몰아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숨이 막힌다는 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생리 반응입니다. 숨이 막히면 혈류는 식고 혈관은 굳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숨 쉬는 것.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부가 부풀고 가슴이 열릴 때 혈류의 리듬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몸의 온기가 돌아오면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건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은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하며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이 짧은 한숨이 몸의 순환을 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숨이 혈류를 움직인다는 걸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몸으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 호흡 루틴은 심장을 쉬게 하면서도 혈류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단 3분, 장소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앉아서, 누워서 혹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해도 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호흡을 깊게 그리고 느리게. 1단계 준비 30초. 먼저 허리를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손은 무릎 위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잠시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되찾기 위한 첫 신호입니다. 2단계 복식 호흡 시작. 1분 30초.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다음 2초 동안 멈춥니다. 피가 심장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입으로 6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서서히 들어가며 몸의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이때는 하하는 조용한 한숨처럼 내쉬어야 합니다. 그 한숨이 바로 혈류를 데워주는 바람이니까요. 3단계 순환 자극 30초. 다시 숨을 들이쉴 때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내쉴 때 팔을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이 동작은 혈액이 팔끝까지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단계 마무리 30초.
이제 남은 한 번의 숨을 조용히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긴 숨으로 내쉬며 마무리하세요. 잘했다. 속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몸의 리듬은 마음의 리듬과 하나가 됩니다. 이 3분 루틴을 하루 2, 3회 반복하면 심박변이도가 평균 15% 상승하고 혈류 속도는 1.3배 개선된다는 국내 순환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단순한 루틴이 몸의 회복 회로를 켜주는 셈이죠. 혈류가 막힌 듯 답답할 때 억지로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숨부터 바꿔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 호흡을 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몸은 스스로를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호흡입니다. 깊은 숨은 약이 되고 서두른 숨은 독이 됩니다. 오늘 이 3분 루틴이 당신의 혈류를 깨우고 피로한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걸 알아도 며칠 하다 말아요. 맞습니다. 호흡 루틴이든 운동이든 결국 몸을 바꾸는 건 꾸준함이라는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인 것도 혈류가 막힌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굳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반복의 힘입니다. 호흡도 심장도 혈류도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때, 몸이 안정되고 호흡이 일정할 때 혈류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외부가 아닌 내 몸이 만들 수 있습니다. 3분 호흡 루틴을 하루 한 번,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 그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싶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몸은 거대한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을 더 좋아하니까요. 한 번의 깊은 숨이 혈류를 바꾸진 못하지만 열흘간 이어진 숨은 혈관의 리듬을 다시 세웁니다. 3주가 지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한 달이 되면 편안한 숨이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몸은 회복을 습관처럼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못하겠어. 그럴 때 억지로 하기보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숨을 길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 한 번이 당신의 리듬을 다시 이어줍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은 마라톤처럼 길지만 그 길의 첫걸음은 언제나 오늘의 한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그 신호를 기억해냅니다. 작은 실천 팁. 잠들기 전 3분 호흡. 아침 햇살 보며 3번의 깊은 숨. 점심 후 어깨 풀기와 함께 1분 루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류는 일정하게 흐르고 몸의 온도는 하루 종일 안정됩니다. 숨의 리듬이 바꾼 몸, 그리고 다음 이야기. 이제 우리는 하루의 숨을 통해 몸이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깊은 숨 하나가 혈류를 데우고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과정을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숨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심박수는 낮아지고 혈류는 부드러워지며 몸의 피로물질은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호흡 루틴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혈류가 바뀌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혈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면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
혈류가 막히면 혈압이 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숨과 혈류의 리듬이 혈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운동보다 약보다 더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몸의 압력을 낮추는 진짜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3분 호흡 루틴,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튼튼 건강과 함께 다음 회복 이야기에서도 만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한숨 루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이야기의 단서가 됩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함께하는 튼튼 건강이었습니다.